제 주력은 어쨌든 언어 영역이거든요. 언어 영역을 완벽하게 봐야 앞니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언어 영역이 제가 치고 너무 멘붕이 온 거예요. 아, 당시에. 너무 예. 어려워서 네. 원하는 데 못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봤던 기억이 있죠. 집에 와서도 되게 힘들어하고. 발성이 진짜 안정감이 있네요. 아이돌 관계자는 아니지만 저는 몇 가지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엔수의 신 59화입니다. 이제 엔수의 신에서는 유명인들의 그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학교와 입시생활 스토리를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무려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에 합격을 했지만 결국 가수가 되기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놀랄만한 오늘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혹시 그 엔수의 신 59화 주인공 권정렬님 맞으실까요? 맞습니다. 우리 엔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 좀 자기소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 10cm 본명 권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민민민으로 아세요? 알죠? 혹시 그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나요? 제가 보고 싶어서 본 적은 없고 예? 예. 자꾸 떠요. 자꾸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그 모습들이 좀 뜨던가요?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예. 길거리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문제 내고 풀라고 하고 못 풀면 예. 뭐라고 하고. 다소 좀 그 첫인상은 좋지 않았네요. 이게 첫인상이라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전 또 공부 좀 약간 안 좋아해서. 학창 시절에 권정열님은 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학창시절에 저는 착했습니다. 사람들이랑 지내는 것도 착하게 지냈고 예.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을 되게 잘 들었죠. 제가 알고 이제 경상도 구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그 나고 자라셨네요. 네. 그럼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 같은 건 전혀 안 드셨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셨나요? 어떤 이유가 막 있어가지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예. 한 두 가지인데 이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던 애여서 예. 당연히 잘하라고 시키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제 성격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잘하진 않지만 게임 같은 거 할 때 느낄 수 있는데 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꽤 많은 편이고 어릴 때도 그랬어가지고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학원이나 뭐 과외 그 당시 뭐 이런 학습 환경들도 좀 활용을 하셨을까요? 학원을 비교적은 좀 덜 다닌 편이고요. 오히려 약간 야구. 공부 학원보다는 태권도라거나 어. 피아노라거나 미술이라거나 이런 걸 더 다녔. 근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좀 대학교를 진학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순간이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내신은 또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또 사뭇 다를 텐데 그때 공부는 좀 괜찮으셨을까요? 저는 학창 시절 의무교육 받을 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잘했어요. 유혹에 이제 휘둘리거나 이러지 않았나요? 왜 저 고등학교 이제 때부터 밴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혹이라면 엄청난 유혹이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그 밴드에서 맡은 역할이 보컬이셨고 가수가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 적이 좀 있으실까요? 고등학교 때는 예. 지금의 음색이 아니었어요. 노래는 잘하는 편이었으니까 보컬 했겠지만 어떤 승산이 보이는 그런 예. 느낌은 아니었고 되게 좋아했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음악도 하시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인데 병행이 쉽지 않았을 텐데 좀 괜찮으셨을까요? 쉽지 않았죠. 말아먹었나요, 내신을? 아니요, 내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구미 거기서도 진짜 더 변두리 농촌에 살았어요. 그래서 내신도 경쟁률이 좀 낮지 않았나. 제가 알기로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일단 진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특색이 있는 부분이 이제 교육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 교육학과로 전향을 좀 하게 되신 건가요? 전 선생님이 되려고 했었어요. 보통 예. 선생님 이제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좋은 선생님 만났겠죠. 제가 좋아했던 몇몇 선생님들을 보면서 선생님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 고대 사범대를 예. 가고 싶어 했는데 연세대학교는 사원대가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안전하다였어요. 입시적으로. 그럼 이제 한 전교 몇 등 정도 이런 게 좀 기억에 남으세요? 중학교가 이 네. 고등학교 부속중학교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 시골 학교잖아요. 네. 전교생 한 학년 120명. 거기서 전교 순위를 다투는 친구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놀아서 조금 못 봐도 3, 4위 안에서 공부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한 좀 진정성 있는 친구를 적었기 때문에 반사 효과를 좀 누린 게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또 그 학습 분위기 내에서 네, 그렇죠.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셨다는 측면은 정말 또 인정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경부 구미에서 짐을 싸고 신촌으로 옵니까? 네.
그럼 처음에 이제 대학교 왔을 때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셨을까요? 네, 저는 기숙사였어요. 연세대 교육학과 내에서 이제 라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1학년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아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서울만 가면 나는 공부 손 놓는다, 놀고 싶다. 그냥 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느꼈어요. 공부를 안 할 것 같다. 왜냐면 저는 이제 더 시골에서 놀다가 올라왔으니 상대적인. 신촌의 광경도 지금의 느낌과 좀 사뭇 달랐고 캠퍼스도 분위기 좋으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제 기억인데 예. 확실히 놀기 좋았어요. 제가 다닐 때 출석도 예. 느슨했고요. 제가 1, 2학년 때랑 음악을 제대로 하면서 다녔을 때랑 좀 시간텀이 좀 길어요. 이때랑 또 너무 달라서 제가 적응을 아예 못했거든요. 이때쯤 복학을 했더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생각났다. 저는 교육학과 지망이었잖아요. 예. 저는 학부제였거든요. 그러면 인문학부로 가는 거예요. 1학년 때 이제 인문학부 생활을 하면서 2학년 올라갈 때쯤에 학과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입학해서 이제 선배님들이랑 막 이야기를 나눌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넌 어디에 과 가고 싶어서 왔니? 그래서 저 때는 중문이 진짜 높았거든요. 누구는 뭐 영문과 가러 왔습니다. 국문과 가러 왔습니다. 그래서 뭐 중문과입니다. 뭐 힘들겠다. 저는 교육학과 가러 왔는데요. 그래? 놀아! 이러면서. 이게 인문계열 내에서 커트라인이 가장 좀 낮은. 아주 낮았어요. 근데 제가 예. 복학했을 때 진짜 높았어요. 이것도 좀 흥미롭네요. 남자라면 또 군대를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요즘 학생들 뭐 1학년이나 2학년 끝나고들 선택을 하는데 정렬님 좀 언제쯤 군대를? 저는 군대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대학교 다니다가 제가 이제 자아성찰을 좀 늦게 했어요. 대학교 좋은 데 왔고 고생해서 왔지만 예. 음악을 해야겠다. 선생님은 사실 이제 어떤 진로를 정한 거였던 거고 고등학교 밴드를 시작했을 때부터 당연히 사실은 혼자만의 꿈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걸 해야 될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밴드를 하러 다시 구미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인디 밴드를 대구에서 활동하는 이제 인디 밴드에 제가 보컬로 들어가면서 저는 휴학을 했어요. 학교는 2학년 때까지만 다녔고 그 이후로는 이제 휴학을 하고 여기에 전념을 했죠. 그때 당시 밴드 이름 좀 어떻게 됐어요? 해령이라는 밴드였어요. 락밴드였나요? 완전 락 밴드였어요. 이 얘기에서 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사실 지금의 수험생들이 사실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사실 때려치고 자기가 원하는 일에 정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 이후에 그런 길을 걷게 되신 건지. 저의 그때 이제 단순한 계산법은 인생의 안정감을 제가 그렇게 딱히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좀 소박한 편이라 근데 그때는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먹는 거는 라면으로 충분한데 평생. 집에 좋은데 살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음악을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라 만약에 그런 질문을 저보다 어린 누군가가 저한테 한다면 저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 성공할 자신감을 가지고 결정해! 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그 전에 버릴 수 있는 거를 버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음악 하는 것 자체가 좋았던 그런 정렬님의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밴드는 훗날 뭐 10cm라는 또 이름으로 대중 앞에 다가서게 되는데요. 그 계기도 한번 좀 언제쯤이었을까요? 그 해령이라는 밴드를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해체를 했어요. 거기서 10cm를 했죠. 그래서 복학할 겸 홍대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면서 학교 다녀야겠다라고 다시 올라왔죠. 음악인의 길은 맞는데 학교는 졸업을 하자? 엄마 아빠가 제발 졸업만 해달라고 했었어요. 또 말을 들었어요. 너무 착하셨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제대로 속썩인 거는 음악 하겠다고 이제 그거가 가장 큰 속썩인 거였었어가지고 그때 부모님의 반대는 크지 않았을까요? 컸어요. 저희 아버지가 컸죠. 아까우셨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설득이 어려운 게 설득할 수 있는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할 때는, 그래서 감정이 호소하는 정도 하다가 박차고 나간 거죠. 살짝 그냥 그럼 이제 10cm의 탄생은 서울에서 저희가 그쵸. 그럼 그 초기만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근심 걱정 없이 행복했던 때가 언제 물으면 전 딱 그때거든요. 10cm의 시작 때. 네. 왜냐면 그때는 버스킹 위주의 음악을 했었고 너무 자유롭게 했어요, 음악을. 그래서 너무 재밌게 즐겁게 하고 걱정할 것도 없었고 수익적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큰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버스킹이 괜찮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되게 괜찮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되겠는데? 그 정도니까. 그 많은 대중분들께 10cm를 알게 되게 이제 만든 것이 이제 무한도전 내에서 두 분이서 함께 나오셨을 때인데 그때 치셨던 뭔가 젬베라든가 이런 감성은
다 그 홍대에서 시작된. 어쨌든 이제 밴드를 조직하고 싶었지만 아는 사람이 1도 없으니 서울에 예. 2인조로 하려고 하다 보니 저도 젬베라는 악기를 좀 쳤어야 됐고 네. 또 버스킹에 또 그게 시작하던 악기다 보니 그렇게 약간 현실적인 이유들이었어 다. 정말 이 경북 구미를 거쳐서 본인 꿈을 위한 홍대에서의 이야기는 결국 대중가수인 10cm 권정열님을 탄생시킨 것 같은데요. 정열님, 그때 당시 좀 흔적들이 궁금하거든요. 예전에 좀 남아 있을까요? 얼마 전에 카톡 같은 걸로 네. 생기부라거나 이런 것들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들어서 예. 제가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오 예. 근데 저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알고 난 슬픈 사실이 예. 저 나이 때부터 안 돼요. 진짜 개빡치기. 현실의 벽에 네. 아 예. 이거 어떻게 그럼 저희가 볼 게 없나요? 그래가지고 더 부지런히 이제 가가지고 뗐죠. 그러면 이게 지금 최초 공개이시죠? 진짜 저도 처음 보는데요. 그럼 지금 공개하러 가도 될까요? 아, 예, 그럼. 정열님, 일단 그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 기분이 좀 안 좋아지네. 이 중학교인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네.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이걸 눈앞에 두고 있는 게. 일단 그 저희 진로 지도사항이 좀 눈에 띄어요. 농구가 1, 2, 3학년 다. 예, 너무 좋아했어요. 당시에 뭐 농구가 뭐 대한민국 좀 붐이 있었나요? 그때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는 뭐 연대 고대 그 농구 대결이 네. 거의 국민 스포츠급이었어가지고. 존경한 농구 선수 서장훈님인가요? 저는 근데 좀 NBA 좋아해서. 왜? 서장훈님 좋아해요. 리스펙트하죠. 국보급 센터. 레이전드. 그다음에 딱 보여 이 독서 음악 감상. 중학교 때부터 음악 감상이 들어오네요 일단. 그러나 이제 진로 희망이 역시 학생 학부모 둘 다 이제 교사, 뭐 외교관. 외교관. 중2 때 잠깐 갔다가 다시 교사로 돌아왔는데 좀 성적도 궁금해지거든요. 야 우수수 야 수미양가 시절. 지금 아니에요? 그럼요. 수미양가는 정말 예전이죠. 수미양가 몰라요, 그럼 사람들? 네네. 반반일 겁니다, 시청자.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저도 수미양가로 써 있었는데 지금 중학생들은 A, B, C, D 몰라요? 학력 우수상을 뭐 도덕, 국어, 음악, 미술, 가정, 기술, 산업, 영어 그리고 교내 논술형 시대에는 뭐 상상, 글짓기 그러니까 애초에 독서도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걸로 기반한 어떤 그 상장들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행동 발달 상황, 정직 온순하며 예의가 바르고 책임감이 강하다. 항상 웃는 얼굴로 생활하고 성실하며 자기의 생각을 침착히 정확히 얘기함. 항상 행동에 신중하며 맡은 일에 충실함. 정말 그 말하셨던 착한 학생의 표본. 이렇게 이 선생님께서 좀 적어주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있네요. 네. 수상 경력이 고등학교는 바로 보이는데요. 화랑문화제, 모범 보이스카우트 대원 표창, 장안 청소년상, 화랑의 얼 수련 모범상. 보이스카우트 뭐 활동이 기억이 나세요? 근데 보이스카우트는 공연하러 갔던 것 같아요. 잼버리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네.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많이 모이는 거 아시죠? 제 인생 첫 공연이 거기였어요. 거기서 또 네. 하셨고 출결 상황이 3년 내내 계획은 이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또 아프지도 않으셨어요. 네, 건강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도 궁금한데요. 야 이거 뭡니까? 대구 경북 지역 가스펠송 경연대회. 저는 이제 밴드부도 하고 합창단이랑 중창단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로 지도 사항에 특기 요구 능미가 바로 나옵니다. 보컬, 가창, 노래. 그런데 진로 희망은 뭐 국문학과 교수, 웬 교수? 교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중간중간 학부모님께서 경찰 한의사 이렇게까지도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행동 발달 특기사항입니다. 예의가 바르고 용의가 단정하며 통솔력이 있고 뭐 반장을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하셨던 것 같고 고3 때는 이 차분한 성격에 참여의식이 강해 폭넓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모범생임. 교과 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미도 없어요. 3학년 때는 하나 빼고 다수예요? 고3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을 테니까. 그럼 그 최종적으로는 정시로 입학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럼 수능 성적도 좀 반영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 수능 성적, 수능 보던 날이나 뭐 이런 게 좀 기억이 나실까요? 제가 본 해 수능이 되게 참혹했어요.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너무 난이도가 높게 나와서 물 이렇게. 저는 완전 문과라서 수학, 과학에 당연히 약했고 제 주력은 어쨌든 언어 영역이거든요. 언어 영역을 완벽하게 봐야 앞일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언어 영역이 제가 치고 너무 멘붕이 온 거예요. 당시에. 너무 어려워서 원하는 데를 못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봤던 기억이 있죠. 집에 와서도 되게 힘들어하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이 낮다 보니까 연대를 갈 수 있었. 뭐 운도 좀 좋았던 것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생기부까지 정말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그 목이 타시죠? 네. 네, 뭐 간단하게 뭐 차 한잔 하시면서 좀 마무리 좀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정렬님. 네. 죄송한데 제가 지금부터 좀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형님. 네. 이제 엔수의 신 출연진 분들에게 간단 좀 선물을 늘상 드리는데 좀
예. 간단한 선물. 감사합니다. 커리 좋아하시는 게 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아, 카레구나. 예. 뭐 있는 거 다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이제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 봄이 좋냐 노래 있잖아요. 저작권이 지금 확 오나요? 정산된 그걸로 체감을 막 하지는 못하고요. 순위를 보죠, 저는. 얼마나 일간에서 올라가는지. 벚꽃 엔딩처럼 막 차트 상위권까지는 못 가는데요. 낸지 한 8년 정도 됐을 텐데 또 봄 되면은 100위 안에 슬쩍 들어와요. 와. 일단 지금 좀 내려갔는데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럼 정렬님에게 뭔가 좀 가장 효자곡 그래도? 근 한 3, 4년 안에서는 그라데이션이 제일. 그라데이션? 네. 스토커보다 더? 그러니까 스토커는 더 옛날에 나왔으니 더 오래 사랑받고 해서 당연히 효자곡인데 그 자리에 그라데이션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작년까지 제 이제 목표가 이제 100만 구독자였거든요. 네. 해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올해 뭔가 사람이 이제 좀 공허해지잖아요.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이돌이 돼보자. 네. 그래서 라이브 방송 할 때 좀 불렀었는데 혹시 그 알고리즘에 좀 뜨신 적이 있나요? 제가 안 봤나 봐요. 한번 그럼 좀 같이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네. 예. 발성이 진짜 안정감이 있네요. 여자키 원키 하나도 안 내렸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돌 관계자는 아니지만 많이 보거든요. 저는 몇 가지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발성이 안정돼 있어요. 이건 사실 타고난 거잖아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노래 정말 그 발성 훈련이라거나 그런 걸 하신 게 아니라면 말할 때 발성이 좋으시니까 네네네. 진짜 타고난 그러니까 그 평생을 걸쳐서 온 발성이 안정되어 있다. 왜냐면은 굉장히 거친 안무를 저게 뉴진스랑 안무에서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스텝을 뛰면서 소화하면서 발성이 호흡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재능이죠. 그리고 키 소화력. 하이톤이에요, 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이돌 팀에서 메인 보컬의 역할을 맡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높은 평가를 주는 포인트 뭐냐면 단 한 번도 카메라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이게 엄청난 덕목입니다. 음악 방송 나가잖아요. 지금은 사실 원캠만 보셨지만 이제 음악 방송 가시면 빨간불 들어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딱딱딱딱 봐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현직 아이돌들도 다 잘해내지는 못해요. 와. 근데 이거를 이 카메라에 대한 집중력 이건 굉장히 높게. 혹시 그 아쉬웠던 점은 좀 있을까요? 너무 거북목이다.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펴야 될 것 같아요. 또 신곡이 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어떤 곡이죠? 마음 편하게 기타 잡고 해도 될까요? 예. 제목과 뭐 간단한 의미라. 네. 너랑 밤새고 싶어라는 상대방을 되게 좋아하는 상황 그리고 같이 걷는 상황 마음이 많이 여물대로 여물어서 되게 설레는 풋풋한 그런 노래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숨은 멋진 밤에 별빛에 떨림을 더해 내게 질문을 던져 그러다가 맘을 들켜 너는 웃어 대화는 살짝 끊겼지만 우린 계속 걸어 그러다 걸음을 멈추고 너랑 밤새고 싶어. 아니 이게 가수는 진짜 이게 ETL을 이기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그 신뢰가 되는 말일 수 있겠지만 저도 그 정렬님 곡 중에 한 곡을 좀 이 기타 반주 좀 부탁을 그럼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그 좀 찐따여가지고 연애 경험도 많이 없고 사랑에 미숙해서 그 스토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해는 뒷모습만. 우선 잘 들었습니다. 또 이것도 평가를 하자면 네네. 이쪽 바닥은 아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돌 쪽이다. 근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마이크를 대면 오히려 좀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대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음으로 변하는 소리가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장을 또 오히려 뛰어야 발성과 호흡이 안정되는 스타일. 권정열님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엔수의 신 나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희 소속사 직원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0대, 20대 시청자가 제일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지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뜻 얘기하지 못하는 사실 수많은 또 학생들이 있잖아요. 음악에 관련된 고민 있는 어떤 그런 수험생분들께 좀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전공으로 해서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 반대가 있다거나 이런 저런 또 문제가 있으시면 취미로 하다가 잘 되는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굳이 막 올인해서 막 모험과 어떤 그런 것까지 안 가도 방법은 많으니까 좋아하는 거 하시면서 살면 좋죠. 일단 권정민 엔수혜 씨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렇게 공부도 정말 창실 열심히 했지만 결국 또 음악인의 길을 현재 걷고 계신 권정열님과 본 콘텐츠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엔수혜 씨 59화였습니다. 10cm 권정열님의 신곡 파이팅!